오늘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통을 인식하는 법은 대단히 중요하고, 고통은 좋든 싫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거나 막대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고통이 많을수록 좋죠. 이 표현이 좀 이상한가? 고통이 많을수록 좋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여튼 고통은 반드시 보상을 줍니다. 근데 이제 고통이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본인에 대한 발전은 없고 그렇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은 간단합니다. 왜 이제 우리가 유명한 짤방이 있죠. 포기하면 편해. 그거 있잖아요.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이 이제 공 들고 이제 포기하면 편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똑같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거를 포기하십시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니까 고통입니다. 피할 수 있는 종류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죠. 이미 피했는데 저기 화살이 나한테 날라오는데 그걸 피할 수 있어. 그럼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화살을 못 피하고 맞으면 그때 고통입니다. 그때 고통.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치과 의사라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제가 예상치도 못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의 치아 상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악화된 상태에서 이제 뭔가 해달라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의사로서 환자에게 환자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뭔가를 해줘야 된다. 또는 제가 시술한 건데 이제 원치 않게 결과가 안 좋아졌다거나 하면, 이러한 것들은 그게 닥치어진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의사는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죠.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엔 들어가야 되고, 어떨 때는 욕을 먹겠다 싶은 상황에서도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런 게 고통이죠. 옛날엔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막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맞이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니 고통이다. 그리고 이 고통이 끝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환자들이랑 저랑 오래 치료를 하고 되게 나쁘라 그러죠. 저랑 오래 치료를 하고 가족들 다 저한테 치료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소한 이유로 인해서 저랑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애석하게도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좋았는데 갑자기 관계가 틀어져.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극복을 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데 그게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가 저한테 소개를 많이 시켜주면 많이 시켜줄수록 그러한 고통을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죠. 환자가, 저랑 친한 환자가 예를 들어 환자 10명을 소개시켜줬다. 그럼 그 10명이 다 자기가 원하는 치료를 저한테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반대로 그 10명이 다 저랑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냐?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 10명 소개시켜준 중에 한 명이라도 틀어지면 저를 소개시켜준 그 환자랑도 틀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10명 중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란 보장도 없고, 응?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이 느낌이 이상해갖고 환자를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도 틀어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도 다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면 돌파를 통해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인식을 하고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싸우자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거나 서로 원한 결과가 아니었다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이렇게 발생됐다거나 얘기를 합니다. 또 환자랑 의사랑 사이에 서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다 서로 이해가 되는 영역에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술기가 부족했다면 거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인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 잘 넘어갑니다. 저는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랑 문제가 생겼고 저랑 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황장애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성격이 되게 날카롭고 못됐었어요. 날카롭고 성격이 못됐으니까 이제 뭐 좀 완벽주의 느낌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방에 주정차 위반 자신의 단속 실패를 구간입니다.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에게 항상 다 윈윈일 수가 없고, 누군가 한 명에게 분명히 마찰음이 일으켜지거나 깎여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근데 뭐 그런 거를 극도로 싫어했어요. 뭐 사람들 다 그렇지만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저의 자존심이라든지 알량한 기분 같은 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자존심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이랑 싸우기 싫어가지고 뭐 약간 이렇게 숙여주고 있었다. 그게 오래 갈까요? 그러다 대고 내가 이겼다고 그 사람을 또 뭐 밟아버렸다, 속된 말로. 그러면 이제 싸움 되게 크게 가는 겁니다. 또 그 사람도 그런 성격이면은 이제 뭐 아주 크게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런 성격이었었어요. 그거 고쳐지나? 안 고쳐집니다. 잘 안 고쳐져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잘 안 고쳐져요. 그랬는데 이제 공황장애를 한번 겪고 시게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거 고쳐지더라고요. 아, 내가 나에게 돌팔매질을 엄청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타인을 잘 용서해 줄 수 있어야 자기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니까 타인한테도 엄격한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 리가 없어. 내가 나한테 얼마나 모질게 하는데, 내가 나한테 얼마나 모질게 하는데 내가 실수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죠. 내가 나에게 실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러한 류의 고통에서,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를 겪었고 엄청 고통스럽더라고요. 진짜 뭐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공황장애를 겪고 난 다음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더럽던 성격이 많이 나아졌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 피한다, 받아들이자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실제로 편합니다. 고통스러운 건 그 다음 문제고, 근데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뭐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고통은 나중에 반드시 큰 보상을 주니까. 제가 요번에 공황장애를 통해서 배운 게 그런 거죠. 처음에는 공황장애 왔을 때 왜 내 인생에 공황장애 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막 탓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